안녕하세요. 저 나오죠? 제가 지금 글자 보이시라고 평소랑 다르게 이 핸드폰 화면을 반대로 제가 지금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제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저 나오나요? 저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안 보여요. 지금 뭐라 웃길 것 같은데.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침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되게 며느리를 귀찮게 안 하시는 분이시라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산 지 한 3년 넘어가는데 저희 집에 지금 2번째 오신 거거든요. 하필 오늘 오셔가지고 그것도 아침에 오셔가지고 제가 머리를 지금 못 감았습니다. 네, 머리 못 감고 대충 그냥 핀만 찌르고 할게요. 우선 CMS 온라인 수업이죠. CMS라는 이제 영재교육센터가 있는데 원래 그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런칭이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도 이제 그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기가 얼마 전에 이제 사립초 다니다가 이제 국립으로 전학을 갔잖아요. 전학 가면서 스케줄을 싹 다 다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사립초에 묶여 있을 때 이제, 못 들었던 어떤 다양한 수업들을 좀 듣게 해주려고, 새로기가 원했던 게 과학 수업을 꼭 듣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과학학원을 일단 하나 끊어주고, 과학학원도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과학학원이 사실 잘 없어요. 드물어요. 대부분 이제 교과에서 과학이 3학년 때 등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과학 학원들이 3학년 때부터 보통 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나 2학년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과학 수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다산까지 지금 저희 남편이죠. 남편이 라이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간 안 되면 제가 라이딩하고 이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라이딩을 띄워주고 있는데 가는데 한 20분, 25분 올 때도 한 25분 걸리거든요. 왕복 한 50분 되죠.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주 시간이 아까워 죽겠고요. 기름도 아까워 죽겠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표를 조절을 하면서 새로기는 지금까지 5살 때부터 5, 6, 7, 8, 9 이제 5년을 저랑만 공부를 한 아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력 수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살짝 궁금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과연 다른 아이랑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나?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노이즈를. 노이즈를 가을 학기를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90분이나 되는 시간을 과연 버틸 수가 있나. 제가 얼마나 덜 알아보고 시작을 했냐면 저는 60분 수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첫날 수업을 봤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수업이 안 끝나. 그래서 아니 이 선생님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보충을 더해주나 시간을 이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90분이야. 그래서 90분을 어떻게 애가 듣지? 그랬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쉬는 시간을 한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한번 끊고 나니까 학교 수업도 40분, 50분씩 듣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서 가다 보니까 90분을 아이들이 무난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거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90분 나쁘지 않았어요. 애가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뭘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수업 시간 이렇게 되면 애가 다 적응을 합니다. 애들의 적응력은 엄마의 적응력을 완전 초월하죠. 그래서 제가 노이즈를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받아보니 이게 괜찮고 우리 카페 엄마들한테 내가 이걸 추천을 해주고 싶다. 근데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료가 진짜 너무 깨알 글씨야. 너무 깨알 글씨인 데다가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이미지로 보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걸로 해서 보이지가 않고 막 진짜 막 무슨 문서로 뽑아가지고 봐야지 보일 것 같은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정리를 다시 했어요. 어제 새벽 1시까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제가 얘를 세워놨습니다. 자, 문명의 이기를 오늘은 문명의 이기를 좀 쓰는 라방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화면. 제가 글자 보이시라고 지금 핸드폰 화면도 지금 거꾸로 돌려놨어요. 제가 원래 이제 셀카 화면으로 보면서 라방을 하는데 셀카 화면으로 했더니 글자가 이렇게 반전이 돼가지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과감히 지금 제 얼굴을 안 보면서 지금 제가 얼굴이 되게 빵떡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얼굴을 지금 제가 포기하고 제가 글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글자 보세요. 네. 자, CMS라는 센터가 있어요. 그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CMS 영재교육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센터들이 쫘라락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센터들이 대부분 뭐 대치, 아프죠? 저기 뭐 저런 강남 8학군 중심, 그러니까 학군지들, 주요 학군지들, 그리고 뭐 분당, 뭐 이런 곳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학구열이 높은 지역, 학구열이 높아서 엄마들이 애시당초 어릴 때부터 이제 사교육 전쟁에 많이 뛰어드는 그런 지역에만 포진이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 원주에 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원주에서 이 CMS 수학교육을 듣겠다고 그 집 딸이 머리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좀 났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키워주고 싶은 게 부모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주에서 7살 때 그 센터까지 라이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박수를 쳐줬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원주는 고사하고 남양주에서도 나는 못 가겠다. 그만큼 그 CMS 영재교육센터가 원래 유명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영재교육인 만큼 그러니까 수리, 그 다음에 뭐 추론 부분, 수학에서도 그냥 뭐 연산 다루는 학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리력을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두뇌 개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되고 있던 곳이 CMS 영재교육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센터에서 이제 최근, 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바로 노이즈입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노이즈는 우선 3개월 단위로 학기제가 이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봄 학기, 여름 학기, 가을 학기, 겨울 학기 이렇게 묶여 있고, 그 학기 시작은 기준이 그 학교처럼 3월이 시작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봄 학기가 3월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3, 4, 5월은 봄 학기가 되는 거고 6, 7, 8이 여름 학기, 9, 10, 11이 가을 학기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그래서 겨울 학기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레벨 테스트를 보고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수업을 12번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선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적인 물리적인 소요 없이 집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공부를 참여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 이제 공부를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센터에서 안내가 나갑니다. 레벨 테스트 예약을 하라는 안내가 나갈 거예요. 레벨 테스트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걸 들어가는 애들은. 근데 뭐 기존에 학원을 다녔다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오프라인 학원을 다닌 아이들은 이미 그때 받은 레벨 테스트 결과가 있고,
그 아이가 배정받은 어떤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도 지나간다는데, 기존 만약에 지금 그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노이즈를 듣고 있던 분들은 공구에 세차면은 안 되세요. 그건 안 되고, 그때는 그분들은 그냥 연장으로 그냥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공구는 이제 노이즈라는 그 온라인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 처음으로 듣는 아이, 또는 오프라인 센터에서 들었는데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들을란다, 이렇게 바꾸고 싶은 친구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동안 11월 한 달 내에 내가 원하는 날짜를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해서 그 시험을 칩니다. 그 온라인 입학 시험을 일단 쳐야 돼요.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레벨이 배정이 돼요. 그럼 이제 그 레벨 배정이 있는 반들이 있겠죠. 수업 시간표가 있겠죠. 그럼 그 수업 시간표 중에서 내가 가능한 시간대를 골라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이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여기다 패드에다가 화면을 하나 켜놨는데 제 패드에서는 화면이 되게 깨져 보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제가 여기서 수학 스터디 동영상 찍느라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보여요? 이거 지금 안 보이나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는 흐려요? 이러면 소용이 없는데. 아, 진짜. 그쵸? 깨져 보여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이고. 자. 요러면 좀 낫나요? 어때요? 이래도 깨질까요? 방법을 찾고 싶다. 보이실까요? 좀 낫나요? 아까보다? 잠시만요. 으쌰. 아이고, 들어왔어. 이렇게. 여기 좀 낫죠? 아까보다. 이게 사실 저 공고 글에 다 써있긴 해요. 써있긴 한데 지금 라방하는 동안은 못 보시니까. 자, 그래도 좀 보여드리려고. 이 화면이 켜져 있나? 좀 낫나요? 댓글을 좀 주셔요. 네, 이거 좀 펴볼까? 아이고, 에이씨. 잠시만요. 더 눕혀다. 이렇게. 이게 지금 좀 낫죠? 네,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렇게 될게요. 네. 자, 입학시험 번호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프로세스만 다시 먼저 설명드리면, 공구 구매를 하시면 24시간 이내에 입학시험 예약하라는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날짜와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서 입학시험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 내가 3시 원한다고 3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입학시험이 요일별로 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몇 시더라? 뭐 4시인가? 3, 4시쯤에 한번 보고 오후 한 6시 반인가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기가 겨울학기 때 입학시험을 쳐야 돼가지고
저녁 시간으로 해서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약도 빨리 차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못 해요. 그래서 그 예약을 빨리 잡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구매를 빨리 하고 예약을 빨리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레벨 테스트 날짜에 레벨을 편하게 레테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레테만 사실 보려고 새로기를 데리고 방문을 했었는데, 레테도 다 유료거든요. 웬만한 학원들, 웬만한 좀 대형 학원들은 레벨 테스트도 다 유료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구매를 하고 나면 레테에 따로 돈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그냥 그 공구 구매를 하시면 레벨 테스트는 그냥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입학시험을 봅니다. 입학시험은 일단 70분이에요. 70분. 시간이 짧진 않죠. 1시간 뭐 설명 듣고 뭐 하고 다 해서 한 70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고, 감독관이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테스트를 본다고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반배정이 되는 거고, 반배정이 되고 나면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깨지니, 진짜 오늘. 왜 이렇게 깨지는 것이니? 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4회의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한 번 수업은 90분짜리 수업이고, 중간에 쉬는 시간 한 번 두고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2개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메인 교재, 하나는 교재고, 하나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책 2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 메인 교재 12개를 배우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MS 영재교육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실제로는 15권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은 3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니까. 근데 뭐 15권 중에서 12권 정도면 저는 거의 똑같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과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이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은 일단 90분씩 진행이 되는데, 최대 인원이 8명입니다. 8명. 8명 물론 다찬반도 있겠고, 지금 새로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반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안 찼어요. 거기는 지금 6명. 새로기까지 6명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업 시간이 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 글씨가 혹시 깨져갖고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끝나고 제 인스타 피드를 보시면 거기 이게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4타임이 있어요, 총. 2시 반, 그 다음에 4시 10분, 5시 50분, 7시 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라스트 수업이 저녁 7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상영어 하시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상영어는 막 밤 9시에도 하고, 10시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수업은 없어요. 밤 11시에 만약에 90분 동안 수학을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은 짜증을 낼 것 같아요. 그쵸? 저는 7시 반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공고 지금 7세 문의가 많은데, 이게 저도 제 생각에는 7세가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사에서 지침은 초 1부터 지금 공고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우선은 지금 겨울 학기는 7세가 아니라 8세.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아이부터가 지금 겨울 학기는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겨울 학기가 끝나고 나면 봄 학기가 또 나중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세인 친구들은 봄 학기 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때. 그러니까 3월에 수업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봄 학기는 2월에 레벨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제가 아마 앵콜을 준비할 것 같아요. 지금 토요일도 수업 시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중이 내가, 다른 수업으로 내가 좀 많이 바쁘다. 이런 친구들은 토요일을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새로기는 지금 이걸 계속 시킬 거거든요. 겨울, 봄, 여름, 저는 지금, 얘가 지가 싫어서 안 한다고 할 때까지는 저는 시킬 생각이어가지고, 그럴 거라서 아마 공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수업을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화상영어 같은 수업들은 사실 태블릿을 이용해서 다 모든 것들이 해결이 가능해요. 태블릿이 없으면 핸드폰 가지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노이즈는
이거 수업 듣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깔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수업은 PC만 가능해요. PC. 이게 지금 글자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깨집니까, 진짜. PC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나중에 제 방 봐주세요. 수업은 그러니까 90분짜리 본 수업은 PC로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PC로 특정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깔고 그걸로 접속을 해서 이제 그걸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PC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됐든 뭐 데스크탑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 모바일 제품은 안 되고 이 핸드폰 이런 걸로 안 되고 컴퓨터가 일단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입학시험 만약에 탈락하면 거의 뭐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 입학시험에 혹시라도 정말 우리 애는 레벨이 없다. 우리 애가 들을 레벨이 없다. 이러면 환불이죠 그때는. 네. 수업은 PC로 듣는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워크북을 풀어요. 나중에 제가 워크북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워크북 풀고 그거를 제출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과제 첨삭을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업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덜 됐다. 그래서 조금 내가 더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복습하는 영상들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기 같은 경우도 수업은 컴퓨터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공책, 워크북 준 거 가지고 풀다가 제출하고 복습하고 뭐 이거 과제 지금 몇 개나 틀렸나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는 그냥 태블릿으로 하고 있어요. 태블릿 한 친구들은 뭐 저기로 되겠죠? 저거 뭐 핸드폰도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입학시험이 줌이에요, 줌. 그래서 줌은 패드로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패드로. 그리고 지금 연령 질문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연령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7세도 지금 곧 학교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본사에서 지금 지침은 지금 1학년에서 어쨌든 5학년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 그러니까 곧 2학년 될 아이들부터 지금 이거 수업 시에 PC로 키보드랑 마우스 조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키보드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키보드까지는 필요가 없고 근데 마우스 클릭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새로기도 컴퓨터를 뭐 이렇게 뭐 잘 다루는 애가 아니에요. 아직 그냥 키보드 띄엄띄엄 그 독소리 타법 아시죠? 그 정도 할 수 있는 애고 마우스 클릭은 더더구나 맨날 태블릿을 쓰다 보니까 마우스는 쓸 일이 없어서 더 어색한 아이인데 첫날에는 클릭하는 게 좀 어색해서 버벅거렸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뭐 지가 알아서 잘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확실히 적응이 빨라요. 자, 레벨 테스트를 그래서 받는다고 하니까 다들 이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도 이걸 걱정하더라고요. 언니 혹시 우리 아들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게 극히 드물다고 해요. 이게 뭐 수학 덧셈 뺄셈 질문하고 막 지금 학교 진도 어디까지 나가서 너 선행 어디까지 나가 있니? 이거 묻는 레벨 테스트가 아니고요. 노이즈는 다루는 것 자체가 그냥 수리사고력 퀴즈예요. 수리사고력. 제가 이따가 교재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수리사고력을 다루고 있는데 굳이 그게 뭐 학교 진도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금 친구들 더하기 겨우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곱셈하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또 왜 또 버벅거리지? 제 화면 지금 버퍼링이 났네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잘 들린다고. 왜 또 버퍼링? 됐다. 이제 연결 또 됐어요. 오늘 바람 불고 막 난리가 나서 그런지 뭔가 인터넷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들으신대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는 우리처럼 뭐 학원이 이렇게 뭐 선택권이 있지도 않고 한국말로 수학을 가르쳐 주는 곳도 드물 뿐더러 사고력 수학은 특히나 이렇게 듣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말고 해외에 있는 분들 또는 시골, 진짜 우리가 시골이라고 말하는 학원 다니기가 너무 힘든 곳들 있는 곳들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굉장히 좋아졌죠. 좋아진 세상이죠.
저는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준 혜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산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건 장점 중에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제가 지금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조정 좀 할게요. 이게 됐나? 오씨, 이마가 나왔어.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 나와. 목이 간당간당 하군요. 잠시만요.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됐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이제 교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되게 화면이 난리가 나네요. 왜 이렇게 화질이 떨어질까요,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난리죠, 진짜?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볼까요? 이상하게 똑같이 하는데 왜 화질이 이 모양일까요? 좀 낫나요? 아까보다? 똑같아요? 똑같을까요? 네, 그럼 계속 이어서 할게요. 똑같아요. 나갔다 다시 한 번만 들어와 보세요. 오늘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이러니까 바깥에 이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게 좀 화질이 좀 떨어지네요. 그쵸? 네. 자, 이제 카메라 안 바꾸고 이대로 그냥 계속 갈게요. 자, 제가 교재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게 이제 교재입니다. 노이즈의 교재. 한 달에 이렇게 2권을 이용해요. 한 달에 2개. 이렇게. 그래서 요게 본 교재예요. 이게 메인 수업 교재. 수업은 요걸로 듣습니다. 수업은. 그 다음에 요거는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네. 그래서 요거는 수업 들을 때 써요. 수업 들을 때 요걸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이 4개의 테마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가 4개인 거예요. 4개로 돼 있어서 그 테마가 주어지고 그 테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테마 분량을 대충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가을 학기 때 교재로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스무고개라는 걸 테마로 해서 이제 교재가 갔어요. 그럼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정도. 자, 7페이지, 7장이니까 14페이지 정도죠. 14페이지 정도 되는 요 분량이 한 번 90분 동안 수업할 때 이제 다루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레벨별로 교재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재는 수업료와는 다르게, 이거는 이제 별도 구매예요. 별도. 2개 합쳐서 35,000원. 2개 합쳐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따로 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언니 오빠가 왜 제가 그랬잖아요. CMS 막 대기했다가 막 들어가고 이런다고. 그 동네에서는 유명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언니 오빠들이 했던 교재 막 물려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수업료랑은 다르게 이건 별도로 우리가 구매를 하면 온라인으로 택배가 이제 갑니다. 우체국 택배로 오더라고요. 우체국 아저씨가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총 7장 정도 한 14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지금 제가 문제를 뭐 완전히 자세하게는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학원에서는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자 나름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이 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을 지금 다 좀 설명을 좀 앞에서부터 피드 좀 보고 오시면 안 될까요? 교재 한 권이 한 달입니다. 한 달. 사주 분량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 분량. 그래서 이게 지금 테마 4개. 한 테마가 한 번 수업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90분 동안 수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선생님이 화면에서 만약에 뭐 블록을 쌓아야 되는 거 또는 뭔가 옮겨서 뭘 만드는 거 그런 거 다 화면에서 선생님이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은 컴퓨터로 들어야 됩니다. 컴퓨터. 이게 듣고 났잖아요. 다 들었어요. 이제 듣고 나면 이제 복습을 합니다. 워크북으로 복습을 하는데 자, 우리가 스무고개라는 테마를 가지고 1주차 수업을 만약에 들었어요. 그럼 이제 스무고개라는 테마로 워크북을 푸는데 워크북이 지금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정도 되는 분량 있습니다. 자, 5장이 워크북이 5장, 즉 한 10페이지 정도 되죠. 요게 어떻게 보면 과제예요, 과제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걸 풀면서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내가 혼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자, 20곡이었잖아요. 20곡에. 그쵸? 20곡에. 5장을 다 했어. 5장을 다 했는데 다시 20곡에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 2번씩 들어있어요. 왜 그렇냐면 이게 이렇게 과제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제출을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문명의 이길 준비를 했는데 화질은 왜 그지 같은 것이며 도대체 인스타그램 하여튼 보이시나요? 사진을 찍어요. 애가 숙제를 하고 나면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첨부를 해요.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제출했다라가 이렇게 체크가 되죠. 체크가 돼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제출 마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가 A형 1번, 뭐 A형 2번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푼 거를 이렇게 제가 제출을 하고 나면 로딩도 오래 걸리네요, 오늘은. 평소에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이렇게 제가 제출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첨부를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느려. 이렇게 느려 오늘. 오답 노트도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놓을 수 있어요. 오답 노트도. 지금 이게 글씨가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지금 보면요. 제가 불러드리면 자 A형 1번은 세로기가 맞췄어요. 그래서 2.5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A형 3번 같은 경우는 세로기가 중간에 틀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1.9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2.5가 원래 만점인데 1.9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맞고 틀리고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애가 풀이 과정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맞았는데 요 부분은 아이가 실수를 해서 틀렸다. 그래서 요 부분 감안을 해서 전체 2.5점 중에서 너의 풀이는 1.9야 라고 채점을 해줍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문제집을 풀었어요. 문제집을 학원에 갔더니 학원에서 숙제를 문제집으로 내줬어. 그래서 문제집을 풀었어. 그럼 맞고 틀리고만 있어요. 맞췄어? 못 맞췄어. 요것만 있어요. 보통의 학원들은 대부분. 근데 노이즈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풀이 과정을 그 아이가 끌적거려 놓은 그 페이지를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뭐 세로기가 푼 거 지금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제가 카메라에 좀 크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풀이를 썼어요. 이 그지 같은 글씨가 보이시나요? 개발세발 쓴 이 글씨.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막 풉니다. 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럼 집단의, 그 조건 찾아가지고 막 쓰고, 이렇게 서술형도 이런 식으로 막 풉니다. 이렇게 푼 거를, 저는 제가 할 일은 이걸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을 해요. 제출도 물론 뭐, 사진 잘 찍는 애들은 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서 첨부 파일을 올리는 거니까. 요새 애들 뭐 카톡도 뭐, 파일 첨부해서 보내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이 되고,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선생님은 이렇게 점수를 주십니다.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시죠? 깨져가지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A형 1번은 2.5점. 근데 A형 3번은 좀 틀렸어요. 얘가 풀다가 풀이가 틀린 거야. 그래서 1.9점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돼 있어요. 초록색 마크가 뜬 게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세로기도 다 맞추지는 못해요. 이렇게 틀렸어요. 이제. 그럼 틀린 거를 채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너는 가라, 다시. 틀린 거를 채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의 풀이 과정 전체를 놓고 선생님이 평가를 해준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제가 마음에 든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틀린 부분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금 보여드리면, 네. 잠시만요. 선생님이 첨삭을 해준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키워지나? 자, 세로기가 풀었는데, 이 부분에서 네가 틀렸어. 여기를 요렇게 바꿔갖고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첨삭을 달아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팔 아프게 제가 들고 있어 볼게요. 팔 아프게 열심히 들고 있어 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글자는 뒤집히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첨삭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더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빈칸을 다 채우는 문제예요. 빈칸을 막 채우는데 여기까지는 네가 맞았는데 여기는 틀렸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첨삭의 코멘트가 다 이렇게 선생님이 다 달아주십니다. 보시죠? 저는 이게 되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 이렇게는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도 문제집 채점을 우리가 해주면 동그라미 좀 봐주면 세모 이거잖아요. 동그라미냐 땡이냐 세모냐 뭐 요 정도 하고, 자 세모 니 다시 해봐 뭐 요거잖아요 그냥. 근데 선생님이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니까 아이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첨삭을 봤어. 선생님이 해주신 첨삭을 봤어. 그럼 이제 그걸로 또 끝이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워크북에 같은 단원이 2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나오는 단원에서 내가 틀린 그 문제를 다시 풀어요. 오답 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도 다시 여기에 첨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오답 노트까지도 봐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만 해도 저는 사실 이 돈 이상 충분히 한다고 봐요. 뭐 사담이지만 세로기가 중국어 수업 방문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듣습니다.
방문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데, 애들의 방문 수업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그 빨간 펜부터 시작해가지고 눈높이, 빨간 펜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굉장히 단순한 프로세스의 수업을 방문 수업으로 듣기 때문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냅니다. 그쵸? 제가 지금 중국어 수업 듣는 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 게 12만 9천 원이에요. 12만 9천 원. 약 13만 원 돈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 노이즈가 싸요. 근데 노이즈는 지금 90분인데다가 이렇게 첨삭을 일일이 다 해줍니다. 이걸 4주 동안 이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선생님이 첨삭을 또 하고 나고 처음 등록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안내 전화가 계속 와요. 자, 어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수업 듣기 전에 선생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뭐 처음 수업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고, 언제까지 들어오셔야 이런 안내를 막,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애들이 처음에는 뭐 프로그램 깔 게 많아가지고, 로그인할 때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이런 것까지 다 안내를 해주셨고, 수업을 듣고 나면은, 자, 이번 주 수업이 끝났습니다. 뭐, 새록이 반응이 어땠나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록이는 이런 부분은 강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잘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또 의견을 또 주시고, 이렇게 첨삭을 해주고, 이러는데 내 중국어보다 싼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한테 공부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한테는 이건 그냥 해.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그냥 시켜놓고, 나중에, 반응 3개월 지난 다음에 생각해.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공급가가 3개월치가 38만 2,500원이에요. 물론 교재는 별도입니다. 교재는 지금 이 두 권을 다 따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35,000원씩 3번이니까 얼마죠? 105,000원이죠. 105,000원 교재비는 따로 붙습니다. 근데 새로운 영어 학원이요. 영어 학원이 얘네랑 같은 계열사가 하는 청담 에이프릴 다녀요. 새로기가. 에이프릴 수업을 듣는데 일주일 동안 2번 수업 나가고 한 달 동안 내는 돈이 38만원 정도 됩니다. 약 37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할 가격이. 그러니까 대형 체인의 학원을 보내는데 돈을 10몇만 원대에서 해결이 안 돼요, 일단. 일단 기본이 27, 8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거기에다가 무슨 온라인 첨삭 붙고 막 이러는데 이게 한 달에 12만 원대다? 이거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동네 수영 수업이 지금 15만 원이라니까 50분이구나. 50분짜리 수영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데 15만 원 받아요, 여러분. 지금 근데 수학을 90분 동안 알려주는데 이렇게 첨삭을 해주는데 이거를 지금 12만 원대다? 사실 돈은 저는 고민할 게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 학원보다 피드백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지인들을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지인들이 있죠. 제가 막 대놓고 제가 굉장히 과격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지인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딸 지금 이 동네에서 수학 학원을 왜 안 보내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딱히 엄마가 가르쳐가지고 그거를 못 채울 만큼의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기를 이때까지 안 보내는 겁니다. 수학 학원을. 저보다 잘 가르치고 제가 못 가르치는 부분을 가르칠 수 있어야 내가 돈을 주고 보내지. 그게 아니면 굳이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애를 학원을 보낼 이유가 없고 더더구나 라이딩까지 뛰어가면서 보낼 이유는 더 없고. 그쵸?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첨삭을 받으면서 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솔직히 이 돈 갖고 이게 남나? 이 생각했어요. 저는 남는 게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준 어떤 혜택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보시면 또 하나 보여드리면 수업을 들었어요. 애가 수업을 들었어. 근데 이제 우리 애는 뭐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했다든가 또는 수업 시간 듣긴 했는데 아직 이해가 덜 됐다. 지금 새로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풀었던 그 문제를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그 도둑 잡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도둑 잡는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습니다. 그 경찰을 막 배치하는 어떤 문제인데 그거에
가장 난이도 높은 레벨로 올라가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엄마도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려운데 막 이러면서 낑낑대면서 막 지가 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다시 좀 듣고 싶은데, 난 좀 다시 보고 싶은데, 여기 영상이 또 있어요. 어플에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내가 좀 덜 들었다 싶은 부분이 있다.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또 왜 로딩이 이렇게 또 길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인터넷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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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여기서도 이 영상 복습 영상이라고 하는데, 복습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막 열심히 해주세요. 이제 교재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다시 다 띄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해달라고요? 제 방을 보세요. 네.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또 합니까? 제 방을 봐주시길 바래요. 네. 재공부할 때 연장 여부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회사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방침은 늘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들이라서 또 이렇게 봄학기 때는 또 어떻게 또 조건이 바뀔지 모릅니다. 네, 현재까지는 지금 그래요. 노이즈는 총괄평가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총괄평가 얘기는 다시 해드릴게요. 얘는 끝까지 안 나오네요. 아무튼 복습 영상을 이렇게 테마에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테마별로 이렇게 영상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그 수업을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복습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일단 되게 경험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목소리 자체가 아주 까랑까랑하고 되게 젊은 분이에요. 새로우기가 듣는 선생님은 되게 젊은 여자 선생님이신데 되게 업해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도 끌어갖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 노이즈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물론 첨삭도 있고 교재 스타일도 있고, 이게 시중 교재에서는 못 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자체가. 그 서점에서 제가 교재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제가 교재 진짜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출판사, A 출판사, B 출판사, C 출판사가 다 각자 다른 걸 내놨지만 골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유형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달라요. 그냥 완전 다른 게 들어있어요. 이 교재에는. 내가 이때까지 서점에서 본 교재랑은 완전 다른 게 그냥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탐이 나가지고, 사실 그 지방에서 이걸 아셔가지고, 이 교재만 중고나라 같은 데서 검색해서 막 사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애들 다 풀어가지고 엄청 덕지덕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거 막 돈 10만원씩 주고 사갑니다. 그만큼 이 교재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센터에 가서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온라인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한 달에 12만원 돈. 12만원 꼴. 이게 지금, 그닥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이 최대 8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새로이 같은 경우는 6명이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는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말이 많습니다. 새로이처럼. 말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제 새로 수업을 듣게 된 아이는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나요? 제가 어떤 걸 알아놓으면 될까요? 이제 물으시길래 제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많이 커트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새로기는 진짜 저랑 할 때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생각을 풍부하게 하는 건데, 무슨 갑자기 오스트레일리아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 건너서 마리 앙뚜네아트까지 갔다가 막 되게 이게 지 머릿속에서 뭐가 되게 핑퐁이 되게 심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하고, 거기서 지는 벌써 막 생각이 물꼬가 막 여기저기 튼 거지. 그래서 막 이상한 대로 핑퐁이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커트를 해주세요. 제가 요청을 드려서. 그러면 이제 새로기가 수업 들을 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새로가 그것도 맞는데 지금 우리 수업하는데 필요한 얘기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커트도 해주시고, 또는 너무 소심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우리 그러면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내가 푼 거 이렇게 종이 한번 들어볼까? 이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다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또 소심한 아이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참여를 또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어떤 수업을 받고 나니까 아이가 자극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랑 나랑 둘이 앉아가지고 할 때보다 그룹 수업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잘 맞추는 친구도 보이는 거예요. 지 눈에. 나는 이거 틀렸는데 쟤는 이거 맞췄네? 이게 보이잖아요, 지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뭐 했는데 이거 나 좀 도와줘요. 나 아까 걔는 맞췄는데 나는 이거 틀렸어. 막 이러면서 끝나자마자 막 들고 나옵니다. 막 90분 수업했으니까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막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몰라. 이거 왜 몰라. 막 이러면서 들고 나와요, 애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그룹 수업에서 주던 어떤 활력이라든지 이런 자극이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노이즈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가격은 뭐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가격은 뭐 딱히 뭐 세록이는 수학을 잘하는 애가 절대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는 애였으면요 제가 그 원주에서 강남 대치대기까지 라이딩을 한 그 친구 이상으로 제가 라이딩을 해서라도 뭔가 얘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제가 업이 돼가지고 뭘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수학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잘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가 저는 수학 머리가 타고났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과 머리라서 얘가 이과 머리가 아니라는 게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입시 과정을 밟아 나가는 그 스텝에 있어서 이과 과정 머리가 트인 애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사립초를 그만뒀잖아요. 사립초 그만두고 지금 이제 공립으로 전학을 갔잖아요. 근데 그 공립으로 전학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되게 그래도 사립이 낫지 않냐 막 이랬는데 저 고민 많이 했죠. 사립의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립의 장점이 정말 있습니다. 지금도 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사립이 아니라서 아쉬워진 부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 대비 어떤 효율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는 사립초를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립의 하나의 강점으로 삼고 학교를 갑니다. 사립초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다 학교에 계시고 그리고 외국인과 하는 그 원어민 수업이 무조건 월화수목금이 다 있습니다. 사립초들은 매일매일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학원을 보내도 매일매일 학원을 잘 안 보냅니다. 원어민 수업 주 5일 시키기 힘들어요. 시중에 있는 어학원을 보내도 뭐 보통 주 3일 뭐 이러지 주 5일을 다 원어민 수업하는 학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립을 전학 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영어를 보통 바라보고 사립을 보내는데 이제 세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제가 5살 때부터 시켰잖아요. 제 눈에 세록이의 영어 실력이 제 성에 차지는 않아요. 제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했으면 너보다 잘했어가 저는 여기에 강하게 남아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시켰으면 나는 지금 날고기겠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세록이가 물론 잘 따라와준 편이지만 세록이의 실력이 제 성에는 차지 않지만 사립초등학교에서 받는 수업은 너무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세록이가 주 5일을 어쨌든 사립초를 다니면서 주 5일을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있는데 사립초는 빨리 와야 4시거든요. 빨리 와도 4시에요. 오후 4시. 근데 그 4시에 와가지고 그때까지 듣는데 그거를 장단점 한 가지씩, 장점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씩만 꼽을 수가 없어요. 단점 하나만 꼽을게요. 단점 하나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그룹 수업이잖아요. 소그룹 수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아이들은 지가 앞서서 나갑니다. 근데 좀 소극적인 아이들은 뒤로 빠질 수 있겠죠. 그냥 관망만 해요. 관망만 이렇게.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 요렇게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소극적인 아이의 성향인 거니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죠. 그 아이는 아마 학원을 가도 더 할 겁니다. 학원 가도 그냥 책만 끄적거리다가 집에 올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차라리 저는 화상이 낫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 그룹 수업이라서 너무 내성적이거나 너무 소심한 친구는 뭔가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거기에 오히려 조금 주눅이 조금 들 수 있다? 그 정도가 저는 노이즈의 단점 같아요. 그 외에는 단점은 못 느꼈어요.
사립초, 공립초 다시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영어 수업이, 세록이가 다니는 학교는 레벨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퍼 레벨이 있고 로우 레벨이 있는데, 세록이가 어퍼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퍼 반에서 하는 수업도 제 기준에서는 이게 너무 이지한 거야. 이게 너무 쉬웠어요. 이미 제가 얘랑 다 했던 것들을 학교 가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이는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오후 4시까지 발목이 묶여 있는데 영어에서 그렇게 진척이 없는 느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을 차라리 그러니까 이렇게 좀 레벨 높은,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좀 한 단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수업을 듣게 하고 싶은데 학교 수업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립초는 어쨌든 영어 수업까지는 의무로 듣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와도 오후 4시예요. 그러면 학원 하나 다니면 사실 저녁밥 먹어야 됩니다. 학원을 우리가 하나 보낸다고 하면 학원이 1시간짜리라고 해도 학원까지 가는 시간, 학원에서 또 오는 시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거의 뭐 2시간, 3시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보낼 수 있는 게 뭐 미술 하나 보내고 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일주일이 너무 바쁜 거지, 애는.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사립초는 과제가 있어요. 공립초들은 사실 과제가 거의 없죠. 끽해봤자 뭐 받아쓰기 시험 정도 공부하고 오세요,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립초는 어쨌든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과제가 그냥 봤을 때는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일기 쓰는 거고, 독서 감상문 쓰는 거고, 뭐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 책 네가 본 거 여기다 체크해가지고 그 영어 라이팅 몇 개 해오는 거고, 막 이게 별거 같지 않는데, 제가 너무 싫었던 게 계속 애한테 너 숙제했니? 너 숙제했니? 너 숙제했어? 엄마 아까 숙제하라 그랬잖아. 숙제 먼저 해놓고 하라 그랬잖아. 이 얘기를 내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애한테. 저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 그 숙제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얘가 지금 공부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이상 부모는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해가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쵸? 숙제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숙제가 나왔어. 그러면 야, 안 해도 돼. 너 안 해도 사는 지장 없어. 속마음은 그건데 내가 겉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애한테 너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안 하고 가서 개겨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얘한테 너 숙제했니? 숙제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거부터 해놓고 놀라 그랬잖아. 너 이거 안 해놓고 너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 얘기를 1년 넘게 하고 있으면서 제가 나 이 얘기 좀 안 하고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학시킨 것도 있어요. 이 숙제가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애는 챙겨야 하는 것이고, 이 너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학교에서 지금 이 시키는 이 영어 숙제가 딱히 이 아이의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시간 들여야 하는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냥 전학을 시켜버렸죠. 전학을 시키고 나니까 아이가 1시, 2시에 이제 끝나고 오후에 학원이 이렇게 이제 조금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과학학원을 진짜 가고 싶어 했어요. 과학학원을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 이과 머리는 죽어도 아닌데 과학을 다행히 좋아합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건 천만다행이죠. 저는 이제 옛날에 봤던 그 과학 지식들이 이제 막 점점 까먹어져 가지만 아이는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막 그런 게 일상이에요. 뭐, 캠핑을 갔어요. 벌레에 물린 거야. 엄마, 나 여기 간지러워. 이러는데 당장 지금 이 버물리가 없어, 나한테. 이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른 이게 없어. 근데 애가 간지럽다고 난리를 쳐. 그럼 제가, 야, 간지러워. 찰싹찰싹 때려.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야, 그냥 침 발라. 침 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나한테, 엄마, 침 속에 아밀라제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성분이 있는데 엄마 침을 여기다 바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저한테 덤벼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네 팔뚝 굴다가 막 목구멍까지 차오를 정도. 과학책은 그만큼 좋아해요, 애가. 그냥 그만큼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학교에서 4시에 오니까, 이 동네에서 미술학원 다니고, 뭐 수영 하나 시키고, 바이올린 시키고, 이게 다 주 1회짜리 수업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시키는데도 이게 일주일이 없는 거야. 금요일은 놀아야 되고, 나랑. 금요일은 놀아야 되니까 빼놓고, 월화수목만 이제 학원에 쓰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애가 이제 그만두고 공립으로 가고 나니까 이제 과학학원도 제가 끊어주고. 그거 말씀드릴까요?
새로기가 브리테니컬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브리테니컬을 제가 7살 때인가 사줬는데 이제 9살이 되잖아요. 2년 동안 브리테니컬을 진짜 마르고 닳게 엄청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권수가 많고 더 세분화돼 있고 더 만화가 좀 더 들어가 있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Y로 갑니다. 제가 Y로. 브리테니컬 할 때 Y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Y로 갑니다. 그래서 Y를 책을 얼마 전에 이제 100몇십만 원을 주고 질러놨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Y가 한가득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김에 또 물어봤죠. 공부합시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Y 공부합니다. 혹시 Y 시리즈 아시죠? Y 과학이랑 한국사랑 세계사 할 거예요. 3가지. 그래서 혹시 Y 시리즈 구매하실 분들은 대기를 타세요. Y 시리즈가요, 조금 좋은 게 뭐냐면요. 이번 공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Y 시리즈가, 얼마 전에, 새 책이 하나씩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권짜리 세트였는데, 이게 한 권이 더 나와서 21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간이 됐잖아요. 이게 신간이 나왔잖아요. 신간은 재정가로 할인을 못 받습니다. 할인율이 작습니다. 신간은 공구를 해도 할인율이 작습니다. 근데 그 새로 나온 한 권을 빼면 이게 9판이 됩니다. 9판. 9판은 재정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9판을 할인을 확 때려가지고 제가 끌고 옵니다. 이번에. 그래서 Y 시리즈를 9판을 사서 새로 나온 한 권만 서점에서 사세요. 그러면 신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9판을 제가 땡겨왔어요. 9판 물량. 그러니까 Y를 사실 분들은 좀 이따가 대기 타셨다가 이제 Y 사시면 됩니다. 이번 달 안에 해요. 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과학을 좋아하죠. 애가 과학을 좋아하고 다행히 수학을 아직까지는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까지는 수포자나 이런 개념이 없고 내가 그래도 좀 하는 줄 알아요. 제 눈에는 아니지만. 근데 다행히 지금 그거를 잘 키워야지 지금 바운씨 얘기도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시가 지금 저거 됐잖아요. 문이과 통합됐잖아요. 이제 선택 과목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입시가 바뀌고 있는 그 과정들이요. 모든 과정이 이과 애들한테 유리합니다. 이과형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랑 과학을 점점 놓치면 안 되고요. 이 수학에서도 일반 연산이나 이런 파트 말고요. 이 수리 사고력 쪽이 발달이 돼 있지 않으면 걔가 점점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이즈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이 남양주 총구석에서 아이를 라이딩하지 않고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이 시스템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수학이 노이즈가 있고 영어는 원래 그러니까 CMS 영재교육센터가 있던 그 수학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든 게 노이즈고요. 에이프릴 어학원은 이제 에이프릴은 많죠. 대한민국 곳곳에 많죠. 에이프릴. 새로기도 에이프릴을 다녀요. 지금 현재 에이프릴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이프릴 어학원, 청담 어학원 그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만든 영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바운시예요. 바운시. 근데 바운시를 제가 이번에 공부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물론 무조건 제가 일단 다 해보고 결정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새로기는 오프라인으로 지금 에이프릴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새로기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바운시로 바꿀까? 이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수업을 지금 새로기가 지금 스프라우 3를 듣고 있는데 이제 에이프릴 레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스프라우 3를 듣고 있어요. 현재 9세에서 스프라우 3를 들으면 대치동 가면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냥 그렇게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거예요. 대치동 가면 얘가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이 동네에서 9세 아이가 스프라우 3를 들으니까요. 그 스프라우 3 수업 듣는 친구들이 다 5학년, 6학년 언니들인 거예요. 언니 오빠들이랑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가 재미가 없대요. 학원을 가서 수업은 다 괜찮아. 수업 I'm okay 되는데
수업을 갔으면 학원에서 뭔가 친구들이랑 수다도 좀 떨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좀 하고 이런 맛이 또 애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다 지랑은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언니들은 다 그렇지 9살짜리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5학년 6학년 언니들이 뭐 재미가 있다고 9살짜리 동생이랑 놀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원 가면 그냥 지 혼자 수업 듣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수업은 잘 따라가. 또 내가 이제 지금 그만둘까도 고민했던 이유가 새로기가 지금 3월부터 들었거든요. 에이프릴을 3, 4, 5, 6, 7, 8, 9, 10, 11월 이렇게 듣고 있죠. 9개월째 듣고 있죠. 듣고 있는데 에이프릴은 그 3개월 단위로 한 세트를 공부를 해요. 거기도 에이프릴도 영어도 3개월 단위로 이제 한 챕터가 이제 다 끝납니다. 한 파트씩.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텀 테스트를 쳐요. 분기별 텀 테스트를 칩니다. 텀 테스트를요, 지금까지 그 3번 쳤겠죠? 지금 9개월 다녔으니까 3번 쳤어요. 3번 다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세록이가. 근데, 그래서 이게 뭐 경사났냐, 니 딸 잘 나가냐, 이게 아니고요. 이게 저한테 와닿는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애가 학원을 가요. 그리고 학원 갔다 와서 딱히 그렇게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학원 교재를 뭐 엄청 열심히 복습을 했다든가, 텀 테스트를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텀 테스트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치고 온 게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게 반에서 1등을 해요. 그 말은, 이게 너무 레벨이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얘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본질적인 고민이 지금 저한테 슬슬 되고 있어서, 내가 지금 한 달에 이만큼의 금액을 들여서 얘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다 맞춘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학원을 다니기 전에 쌓여있던 기본기거든요. 걔는 지금 기본기로 1년을 개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엄마표로 계속 영상 노출, 책 노출, 원서 노출하면서 쌓아왔던 그 기본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탄탄한 거죠. 그래서 학원 수업만 듣고 집에 와서 공부는 개뿔도 안 하지만 학원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걸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얘한테 그럼 득이 되는 수업인가라는 게 지금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라리 이걸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왔다 갔다 지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운스로 바꿔버릴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바운스로 세로기를 해보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바운스는 이번 공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저는 제가 다 시켜본 것만 공부를 해요. 근데 노이즈는 확실히 제가 해보니까 완전 좋습니다. 진짜. 이 돈에 이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나름 시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남양주도 시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지방에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진짜. 그쵸? 근데 그 지역에서도 이렇게 고퀄의 사고력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기술이 발달해서 생긴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조금만, 과제만 조금 신경 쓰시고, 과제 제출만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면 얼마나 장땡입니까? 그쵸? 과학은요, 세로기가 지금 다니는 것만 그냥 말씀드리면, 과학은 뭐 이게 추천까지는 아니에요. 추천까지는 아니고, 제가 뭐 과학학원을 여러 개를, 세로기를 못 보내봤어요. 왜냐면, 없어서. 없어서 못 보내요. 진짜 주변에 뭐 없어요. 개뿔도 없어요, 진짜. 특히 1학년, 2학년 애들이 받을 수 있는 과학 수업은 잘 없습니다. 세록이 사립초 다닐 때 잉글리시 사이언스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잉글리시, 영어로 이제 사이언스 수업을 합니다. 되게 좋죠. 좋은 자극이죠.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집에 풍뎅이를 들고 오고, 풍뎅이 알을 들고 와서 부화를 시키고, 자꾸 이제 무순을 심어서 이제 무순을 키워야 되고, 막 지금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짜증이 났어요. 아무튼 그런 잉글리시 사이언스 수업 이런 것들이 시중에서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있으면 그냥 보내세요. 동네에 뭐라도 있으면 그냥 보내세요, 과학 수업은. 지금 현재 세로기는 이제 다산으로 제가 과학을 보내요. 다산에 와이즈만을 보냅니다. 와이즈만 과학 수업을 보내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과학을 앉아서 칠판 보면서 배우는 수업이 아니고 이제 체험 수업이에요. 그래서 애들 거기도 이제 소그룹 수업인데
거기도 6명인가? 5명인가? 거기까지 해요. 근데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뭐 실험해보고 잘라보고 뭐 만져보고 뭐 만들어보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과학 실험 교실 같은 그런 수업이에요.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제 생물 한 타임 있으면 약간 이제 다른 뭐 물리에 관련된 것도 한 타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고르게 구성을 해서 노출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노출을 시킨 것과 아예 경험이 없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그냥 동네에 그런 과학학원은 있으면 저는 보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3학년부터 과학이 나오는데 1학년, 2학년 애들을 받아주는 과학학원은 잘 없어요. 애들이 사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을 나이들이 아니죠. 막 지 할 말 많고 실험도 시키는데 똑바로 못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도와줘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애들을 잘 받아주는 그런 곳들이 잘 없어요. 아, 노이즈랑 1031이나 필즈가요. 결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왜 멘사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이게 분명히 수학인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정확하게 수학인지 이게 두뇌 테스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들 있죠. 뭔가 멘사 테스트라든지 IQ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막 요런 느낌 있죠.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약간 노이즈, CMS 쪽이라면 필즈나 1031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시대회성 수학 문제를 풀리는 게 그 파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CMS 이 Y 교재를 잘한다고 해서 1031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 두 개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라는데? 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두 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경시대회용도 그 유형도 풀려봐야 애가 나중에 시험지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노이즈 수업을 듣는 거는 두뇌 확장이에요. 두뇌를 어떻게 보면 확장. 내가 문제집으로만 이렇게 길을 닦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길을 닦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노이즈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대신 이게 시험지 테스트로 성과를 판단하는 게 아닌 건 거죠. 근데 어쨌든 아이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시험 지면 테스트라는 걸 아이는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적응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31이라든지 필즈나 이 노이즈를 두 방향을 저는 다 간다가 제 생각이에요. 저는 너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데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시킵니다. 이 파일이 화질이 그지 같긴 하지만 제가 파일을 좀 살려갖고 제 방을 이따 걸어 놓을게요. 노이즈는 공구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6, 7, 8일,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일 칼마감이고요. 그리고 노이즈는 제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구매하면 24시간 이내에 레벨 테스트 안내가 온다. 그래서 그 레벨 테스트 예약을 해야 된다. 레벨 테스트는 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맨날. 그래서 그 날짜가 차면 나는 그날에 못 받아요. 근데 아이가 레벨 테스트 받아야 되는 그 시간에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뭔가 활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날짜를 빨리 선점을 해서 레벨 테스트 신청을 하려면 공구 구매를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미 해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이미 다 그 레벨 테스트 접수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접수할 때도 그 11월 한 달표, 11월 되자마자 저는 접수했던 것 같은데 11월 한 달표에 안 된다는 날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날짜는 이미 찼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날짜로 레벨 테스트를 보려면 구매를 빨리 하시는 게 안내를 더 빨리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설명 다 했어요. 레벨 테스트도 줌입니다. 줌으로 합니다. 네. 제 방 걸 테니까 앞에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제 방을 보세요. 제 방 이거 파일 제가 지금 다운받아 보고 살려갖고 할게요. 마지막 타임이 7시 반에 시작을 해요. 시작. 이 타임도 제 피드 가면 다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내용이요. 피드에 가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7시 반에 시작해서 90분 수업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건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 방 제가 걸어놓고 피드 다시 올려놓을게요. 카페에 공구 글 가시면 거기에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 교재의 흐름이 있죠. 이 교재의 흐름이라든지 이 워크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거기 공구 글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레벨 테스트는 처음에만 합니다. 처음에만 하고
수업 듣는 중에 나중에 다음 학기 연장 계속 간다고 해서 그거를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12주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4주에서 12주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본책을 3권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한 학기예요. 근데 11주까지는 수업을 해요. 11주까지. 11주 동안 12주치를 수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주 차에 총괄 테스트를 합니다. 총괄 테스트. 그러니까 텀 테스트 같은 거죠. 분기 테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마지막 주. 겨울 학기의 마지막 주, 봄 학기의 마지막 주에는 텀 테스트를 합니다. 아시겠죠? 테스트는 그때만 있고 그 앞에 11주 동안은 수업만 계속 본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학원 다닌 이력 있으신 분들은 레벨 테스트 없어요. 기존 학원에서 이미 레벨 테스트 하고 거기서 들으셨던 기록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안 해도 된대요. 그냥 구매하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H레벨 듣고 있어요. 새로기는 지금 H레벨. 근데 가을 학기를 제가 중간에 구겨 넣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홈스쿨 카페 하는 게 되게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원래는 중간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데 제가 여차해서 나는 이제 에이프릴도 다니고 있는데 이제 CMS는 우리 동네에 없고 그래서 내가 노이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미 학기가 시작을 했다. 근데 레벨 테스트는 안 받아도 좋고 나는 빈자리에 그냥 가서 체험을 일단 해보고 겨울 학기 갈지 말지 결정을 하고 싶다. 제가 홈스쿨 카페인 것도 막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을 학기를 그냥 중간에 구겨 넣습니다. 새로기를. 그때 레벨 테스트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 학기가 이제 정식으로 레벨 테스트를 치는 학기예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치는 거예요. 새로기는. 처음에만 레벨 테스트를 칩니다. 처음에만. 네. 그리고 레벨도 이제 만약에 새로기도 지금 이제 H가 기본 레벨이에요. 기본 레벨,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H가 나올지, 다른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H도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그냥 H 들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새로기는 이제 11월 제가 잡아놓은 날짜가, 새로기가 이번 달에 중국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길래, 좀 늦게 봐요, 레벨 테스트를. 그래서 11월 말인가? 제가 잡아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프 수업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프 수업은 15권의 교재를 1년 동안 배우고 온라인 수업은 12권, 그 중에서 12권, 그러니까 3권은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3권 정도는 전 빠져도 될 것 같아요. 3권 빠지고 그냥 12권을 더 저렴하게. 오프라인 수업이 훨씬 비싸요. 학원비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15권을 그 돈을 주고 내가 왔다 갔다 차 태우고 라이딩해서 다니느니 그냥 노이즈로 그냥 이 가격에 12권을 배운다? 그럼 나는 이거 오케이. 나는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노이즈 진짜 자료 정리한다고 되게 골머리 아팠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제공받은 자료를 나도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걸 보여드리면 다른 분들이 알아보시겠나 싶어가지고 노이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랑 공동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노이즈는 학기제로 운영이잖아요.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어쨌든 2월까지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월까지 만약에 갖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조율을 어쨌든 저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저랑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기도 그냥 드릴 거니까 같이 우리 열심히 애들 머리를 이렇게 사고를 좀 키워보자고요. 네. 저는 강추합니다. 이 가격에 이런 첨삭 받으면서 한다? 저는 강추. 완전 강추. 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들을 때 줌 수업이라고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줌을 쓰진 않습니다. 딱. 걔네 특유의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래서 PC로 들어야 됩니다. 온라인 수업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페나 인스타에다 댓글로 또 달아주세요. 그리고 피드 보시면 오늘 아까 제가 여기 띄워놨던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 피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안녕. 점심 맛있게 드세요.